무한공항 사고 원인과 의도된 계획 테러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남공작 8.17 진영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 진실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질지 이제까지는 한 번도 밝혀지지가 않았었는데, 자, 8.17 지령에 따라서 대남공작입니다.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하고 유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이란 부분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MBC에서 사고가 나면서 바로 이런 영상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가노그라피라고 해서 암호입니다. 암호. 그래서 MBC에서 왜 이런 방송을 했는가? MBC 뉴스가 써 있죠. 이전부터는 MBC는 친중, 종북 어떤 방송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이런 한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그림들은 전부 다 암호입니다. 암호. 위에 이렇게 그림들이 보이죠. 이렇게 무슨 지금 애플도 있고 NDBI 이런 약자를 써가지고 다 암호인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참고를 할 필요 없고 눈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빨간 배추입니다. 빨간 배추가 있고 이쪽은 빨간 배추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것은 대남 공작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자동차도 있고 광복이라는 단어도 있죠.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탄핵 관련 8.17이라는 이 문구입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8.17은 뭡니까? 네, 8.17이라는 약자를 쓰는 거는 이것이 무슨 무기라든가 도로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쩌다 보니까 일치가 됐는데, 이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남공작입니다. 대남공작을 할 때는 항상 이런 8.17이라는 이 문건을 씁니다. 이 번호를 매깁니다. 이렇게. 대남공작의 고유번호가 사실 8.17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우리 세월호 사고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8.17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통된 지금 사항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대남공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국가 전복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화를 하자는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 북한과 똑같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목적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17이라는 이런 공작이, 대남 공작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합니까? 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법조계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군인뿐만 아니고 군조직에도 다 있죠. 장성들 보셨을 겁니다. 울고 짜고. 자, 이런 일관된 조직들, 민노총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우연이 아니죠. 일주일 전에,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 광주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12월 22일 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 정확하게 나오죠. 기종도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날짜도 정확하게 2009년도 8월 19일 날 첫 비행을 했다. 15년 된 기차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내용 중에 중요한 거는 원인이 없습니다. 사고 원인. 정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사고가 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고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한다는 겁니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요, 지금 간첩들이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공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다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30만 명이에요. 거기에 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네, 진보라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이게 단어가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진보라고 이게 보시면은 나는 진보다. 뭔가 굉장히 까리합니다. 진짜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보라는 거는. 프랑스 의회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진보란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마르크스가 나왔던 막시즘이 등장한 이후부터가, 예, 지금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보수에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사실 100년 이후가 지나서나부터 1850년, 100년 정도, 120년 정도 지나서야지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만들어졌고, 진보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보는 쪽빨리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진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좌파 진보, 진보라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식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 진보, 나는 진보야. 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만 명이 동시에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8.17 지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원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뉴스 기사에 우리가 대부분 이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버드 라이트크라든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든가 어떤 원인, 기체 고장이라든가 엔진 고장이라든가 뭐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주일 전부터 이미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8.17 지령에 따라서인 겁니다. 8.17 지령. 여기 나와 있죠. 8.17 지령.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저도 지금 유튜버지만 영상을 밖에 나가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뭐 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 1분짜리 여러분들 1분에서 뭐 30초짜리가 있어요. 30초짜리 영상이라든가 저는 이제 영상을 길게 하지 않는데 1분짜리 영상을 찍는데 1분짜리라 칩시다. 이 영상을 찍는데 준비 기간이요. 아무리 빨라도 15분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꼼꼼히 준비하면 30분 걸려요. 진짜로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외 촬영을 잘 안 합니다. 시간이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뭐 조도라든가 아니면은 각도라든가 미리 짐벌을 챙겨가야 돼요. 짐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카메라는 수평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짐벌 플러스 이거 삼각대를 항상 준비합니다. 삼각대.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 앉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은 저는 한 15분 정도면 다 만들어냅니다. 준비하고 하는데 15분에서 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은 준비하는데 15분에서 30분 걸리고 장비 챙겨야 되죠. 또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또 편집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야외 촬영을 제가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외 방송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거 비행기가 지금 사고가 날 때 1,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위에는 지붕이 없죠. 여기는 옥상이 없죠.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고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고 영상, MBC에서 처음으로 게재했던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1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이 지붕으로 볼 때는 올라가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방송을 하거나 유튜브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짐벌이라는 삼각대가 없으면요. 수평을 유지 못합니다. 절대로 유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뭡니까? 미리 준비됐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8.17 지령입니다. 8.17 지령. 그러면 8.17 지령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도 8.17 지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죠. 네, 8.17 지령은 대부분은 전라도에서 발생합니다. 대부분 전라도에서 발생해요. 왜? 전라도에서 사고가 나야지 전라도에 있는 어떤 진보 좌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동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17 지령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8.17 지령은 유래가 뭡니까? 북한의 대남공작 조직인 문화교류부에서 처음에는 민주노총에서 이거를 8.17 지령을 만들어냈어요. 북한에서 지금 대남공작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영업일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8.17 지령에 따른 영업일부가 민주노총입니다. 그럼 영업일부가 있습니까? 2부, 3부, 4부, 5부, 여기는 언론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판사들, 네, 법조계도 있을 거고, 예, 그 다음에 군인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치인들, 예,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들, 학생들 있죠. 여기에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령이 영업부가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령을 하나씩 다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MBC가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지금 보도를 잘못낸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성복 씨가 구속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이 8.17 지령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재판을 받고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한의 노동조합 내부에서 비밀조직을 구축하고 이를 사회에 혼란을 조장한다. 이 혼란을 조장할 때 쓰는 것이 뭡니까? 사고죠. 어떤 사고입니까? 전라도 사고입니다. 전라도. 그래서 세월호 사고도 전라도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전라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선동을 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영업부를 통해서 다 이 기존에 지금 앞으로 일어날 사고들을
이제 준비를 한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1번이고 8.17 지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공작원 및 간첩 활동, 남한의 사회 조장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체제 전복이죠. 이 체제 전복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체제를 전복하는 이 8.17 지령도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래서 얘들도 지금 자기들끼리 인형교육하고 조직활동을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전술 강화,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이렇게 국론을 불련시킨다. 지금 국론을 계속 불련시키죠. 탄핵으로 통해서. 예, 전부 다 탄핵시키죠. 불련시키죠. 친북 세력, 남한 내 친북 세력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남남 갈등 유발하죠. 이거 뭡니까? 이 가장 좋은 수단이 뭡니까? 사고죠, 사고. 배사고, 비행기 사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배사고하고 비행기 사고입니다. 비행기, 항공기 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8.17 방침 이후 북한은 군사 도발을 통한 남한 압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앞으로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그리고 뭐 지금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은 뭐 정권을 잡을 수도 없겠죠. 이제는 다 지금 선거도 다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유든 보수 세력,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정권을 찾게 되면은 배사고 비행기 사고는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요.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인근에 도발을 한다, 무장 공비 침투한다, 해상 교전 등을 신고한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8.17 지령이다. 남한 내 대남 공작, 체제 전복, 국론 분열하고 친북 세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 강화시키는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전라도에서 배와 비행기 사고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둔턱을 쌓았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왜 둔턱 쌓았죠? 저는 이거는 8.17 지령에 따라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거 다 8.17 지령에 따라서 공항에 이거 만들 필요가 없죠. 돈을 들여가지고.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전남 무안국제공항입니다. 보시면 무안에 있는 국제공항인데 방위각 뭐 시설에서 이거는 로컬라이저, 이걸 위에 로컬라이저만 만들면 되는데 구조물을 만들 필요 없다. 충돌하게 되면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뭐 활주로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항공기가. 그러면 사고가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공항에 사실 로컬라이저란 것은 무엇입니까? 네. 자, 사실은 이런 둔턱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 로컬라이저가 또 어디에 있다는 거죠? 여수에도 있다는 거예요. 여수에는 4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17 지령에 따라서 무안에만 지금 비행기 사고가 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타자는 뭐겠습니까? 여수. 될 수도 있겠죠. 활주로 길이가 300m도 안 되는데 이거는 4m예요. 자, 무안을 보시면은 2m죠. 무안공항은 둔턱이 2m인데,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무안공항에 지금 보시면 둔턱이 2m죠. 2m. 이 써있죠. 2m. 둔턱이 2m죠. 로컬라이저가 2m고. 그런데 여수공항은 어떻습니까? 둔턱만 보시면은 4m에 4m짜리 둔턱이에요. 4m입니다. 4m. 100%예요. 100%. 여기 한 번 더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둔턱을 만드는 거예요. 전라도에 있는 공항은 전부 다 둔턱을 만들어 놨어요. 딱 보시면 대한민국에 있는 공항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대부분 공항에는 로컬라이저 쉽게 부술 수 있게 설계됐다는 거예요. 인천공항, 대구공항, 뭐 제주공항, 김해공항도 마찬가지로 자, 로컬라이즈만 돼 있지 둔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셨던 뭐 무안공항,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죠. 여수공항. 또 어디에 또 있습니까? 둔턱이. 광주공항도 지금 1.5m 만들어놨어요. 또 높인다고 그 또 얘기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제2, 제3의 무안 참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안 참사, 무안공항 사고, 이거는 뭡니까? 기획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획이 되어 있고 무엇이다? 의도된 계획으로 지금 모든 것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에 따라서 8.17 지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8.17 지령. 대남공작 8.17 지령.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정입니다. 이렇게 제가 저는 이렇게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8.17 지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네. 자, 이전에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리고 지금 이전에 어딥니까? 압사 사고가 있었죠. 네, 그때도 이태원 압사 사고는 8.17 지령과 관계 없습니다. 왜? 8.17 지령은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형 사고. 무슨 사고입니까? 배 사고죠. 배 사고와 항공기 사고, 항공사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많이 죽고, 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명이 어디입니까? 전부 다 이 전라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선동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17 지령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